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랜만에 낮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광수 오늘 민정수석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논란이 많았죠, 그동안. 그 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 그 다음에 이규현 홍보수석,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검찰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검찰을 썼냐, 이 논란이죠, 가장. 제가 그래서 그 논란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광수가 안 된다는 이론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론이에요. 그쵸? 검찰의 특수통 출신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쵸? 딴 거 없어. 검찰이고 특수통 출신이다. 그래서 오광수를 쓰면 안 된다. 뭐 그 이외에는 없어. 그래서 검찰은 지식구 감싸기고 검찰 개혁을 검찰에게 맡기면 되냐, 또 그게 당한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검찰에게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이분은 2015년에 검찰을 떠난 분이에요. 제가 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떠들 때 검찰 특수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퇴직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맡아갖고 검찰 특수부랑 싸운 사람이에요. 응? 그쵸? 이재명 대통령의 퇴직 후, 2015년 퇴직 후에 여러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아갖고 특수부랑 싸운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 믿을게. 나는 오광수를 믿어서 오광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오광수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저는 오광수라는 사람을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광수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이유가 있겠죠. 누구보다도 신뢰하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응? 이제 와서 내가 하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논란을 하나 반박을 해드릴게요. 윤석열, 윤대진과 특수통에서 근무를 한 적 있다. 야, 임은정 검사나 박은정 검사도 윤석열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면 안 돼. 안 그래요? 임은정 검사도 옛날에 윤석열이랑 같이 근무해봤다 그랬어. 한동훈이랑도 다 근무해봤다 그랬어. 안 그래요?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오광수를 윤석열 같은 정치 쿠데타 검사랑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오광수를 전격적으로 지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떨어져도 좋아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게, 검찰 출신을 배제시키면 또 교수 쓰자고? 나 하나 물어볼게.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좋아하는 조국 장관님이지만, 조국 장관님 교수 출신으로 해서 검찰개혁 성공했어? 물어볼게. 조국 장관님 민정수석에 가서 검찰개혁 성공했냐고. 당신들이 원하는 게 정의로운 교수 출신들이나 시민사회 출신들을 민정수석에 데려놔라, 이거 아니야? 응? 못했잖아. 왜 못했어? 검찰 내부의 인맥과 검찰 내부의 두터운 신뢰, 이런 것들이 없어갖고 아무래도 그게 딸린 거 아니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겸허히 이재명 정부는 받아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꼭 이 사람이 검찰개혁, 내 국정 철학과 맞는다고 생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가장 다른 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민정수석을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시킴으로써 자르지도 못하는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민정수석은요, 조금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오늘 임명하고 내일 잘라도 되는 자리예요.
그쵸? 민정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지 검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같은 검찰의 내부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제가 오광수 민정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뭐냐? 오히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검찰 내부의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 그 조직을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검찰이 잃을 땐 이 새끼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 새끼들을 조져야 된다. 제 말 맞지 않아요? 검찰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 교수 출신 갖다 놨다가 앉으면 이럴 때 검찰은 어떤 짓을 한다. 이런 거 몰라요.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그간의 검찰에 대해서 고초를 겪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재명은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재명은 검찰개혁을 이 사람이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응? 뭐가 난리를 칠 건데? 니들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죽이지 않았어? 입진보가 노무현 공격해갖고 개혁 못한다. 힘 실어 주기는커녕 이제 5일 된 대통령을 물어뜯고 이재명을 믿어야지 오광수를 믿어 지금? 오광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이재명이 임명을 했으면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했으면 그만큼 신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검찰 출신이라고? 교수 출신들이 뭘 해냈는데? 내 말은 검찰 출신들, 그쵸? 오히려 법무부 안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들은 소리만 있겠지. 검사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다. 검찰에 제일 많이 당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나는 중요한 거는 퇴직을 2015년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의 수사를 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부의 표적 수사를 받던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면 오광수 변호사가 누구랑 싸운 거예요? 특수부 검사들과 싸웠어요. 뭐가 잘못인데? 응? 우려하는 건 좋아요. 적당히 물어뜯으라고. 적당히 하라고.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이재명이 책임져라. 뭐 같은 이재명이 책임져라. 책임지겠죠.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책임 회피 안 하세요. 검찰개혁 미진하다면 언제든지 민정수석은 내일부로 그냥 자르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거는 윤석열이라는 가짜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놈을 검찰총장에 앉힘으로써 자르지도 못하는, 왜?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니까. 제가 왜 열받은 줄 아세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랬거든. 난 아직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거든. 노무현 대통령 개혁하라고 힘 실어주지 않고 뽑아놓고 비판만 하고 지네 요구 안 들어준다고 난리치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노무현 지네가 까고 이 지랄 또 할 거야? 니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오광수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 물어보자. 지켜볼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아니 당신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오광수 민정수석을 잘하냐고. 모르잖아. 그러면 임명한 이유가 있으면 지켜보면 되잖아. 검찰 개혁 되나 안 되나. 미진하면 그때 가갖고 비판해갖고 민정수석 교체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도대체 검찰 출신 교수 출신들은 잘 검찰 개혁을 해내든? 응? 오히려 실사구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특수부와 싸워온 오광수 변호사를 이용해서 검찰을 개혁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진행하고, 저는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검찰은 이제 검찰 개혁이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저항하고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남아있으면 저항하고 난리를 치겠죠. 자네들도 이제 검찰개혁,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기정사실화되고 지네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제 말이 뭐가 잘못됐죠? 오광수를 지지하는 게 내가 사입이고 사쿠라예요? 아니에요. 또 이재명 정부 처음부터 진보가 흔들 거예요? 지지자들이 이재명 흔들고 좋다고 조중동 안에서 돈 탐사 같은 새끼들 붙어갖고 오광수 지네가 검증한다고 난리치고, 저는 오광수 몰라요. 저는 오광수 모릅니다, 잘.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알아요. 저는 이재명을 믿는 것이지 오광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광수를 임명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뇌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믿고 맡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검찰에 제일 많이 당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특수부에게 가장 많이 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를 임명한 임명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검찰개혁, 오광수, 민정수석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오광수 임명하면 이재명 지지 철회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뭐 하자는 거야? 며칠 됐다고 지지한 적은 있니? 내가 하나 물어보자. 오광수를 지지한 적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적은 있어? 여러분들, 저는 진짜 오광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찾아봤어요. 그냥 검찰통 특수통으로 26년간 근무하다가 2015년에 퇴직해서 변호사 생활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라고 떠드는 자들 특수부랑 맞서갖고 변호인 역할하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정관비리,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떠드는 새끼들이 이재명 정부 흔드는 거지 뭐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오광수 변호사, 여러분들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예요? 공직기강 바로잡고 주요 인사들의 검증과 검찰개혁, 그리고 감사원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선택한 걸로 전 봐요. 제 말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민정수석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예요. 오광수는 풍부한 검찰 경험과 특수부 수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는요,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만큼 빠른 인사 검증과 국정 안정화가 지금 필요로 합니다. 오광수의 법조계 네트워크와 경험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빠른 국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뭐라 그랬어요? 국민에게 충직하고 전문성과 능력이 우선을 두었다. 그러면서 이 오광수 내정자를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오광수의 특수수사 경력과 법무부 근무 경력은 민정수석의 역할에 필요한 전문성이에요. 늘 책이나 보고 법과 원칙이나 보고 그런 교수들 데려다가 검찰개혁 성공했어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려 전달 잘하셨어요.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더 한번 확답을 받고 검찰개혁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 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 의견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오광수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딴 거 없어요. 특수통 출신의 검사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와 상충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보면. 특히 윤석열과 특수부 계보로 이어져 있다. 윤석열과 이문정도 같이 근무했어요. 박은정도 근무했어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 국민들의 신뢰 저하시킬 수 있고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내정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인선 중 가장 지금 현재 논란이 있지만, 그가 검찰 특수부 출신 경력과 윤석열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사법개혁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충돌한다라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관계, 오광수 변호사와, 그리고 이 오광수 변호사의 전문성, 그리고 민정수석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란은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 과정과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주냐가 가장 앞으로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정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흔드는 것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 이재명 비판하고 이재명 안 된다라고 돌아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오히려 의외의 추가 인사다라고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혀를 찌르는 것이다. 모든 특수부, 여러분들, 모든 특수부 출신들이 윤석열 같지는 않잖아요. 민주주의 특수부 검사들도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수부 출신들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비판 안 해요, 그럼? 민주당의 검사 출신들 중에 특수부 출신들 있어요. 제 말 틀립니까? 모든 특수부는 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대통령실이 누구보다도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라고 하니까 제발 여러분들 더 이상 오광수에 대한 논란은 멈추시고, 왜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만듭니까? 안 그래요? 왜 우리가 이 논란을 만드냐고요. 특수통 검사라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얼마나 당했는데, 특수부에 어떻게 보면 내부의 인사가 가장 그들을 잘 아는 거예요. 특히 검찰, 경찰, 사정기관을 총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민정수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수 출신들이 포진돼 있는 그런 개혁은 늘 힘든 거예요. 이론에 늘 누구보다도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단체 늘 얘기하죠. 비검찰 출신들이 임명해서 정권과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특수부의 누구보다도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편에 쓸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에요? 제 말 어때요? 그쵸? 특수부의 생리도 모르고 검찰의 생리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여태까지 검찰 개혁을 이론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람이 검찰 개혁하면 됩니까? 오히려 저쪽의 생리를 잘 알고 저쪽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우리 편에 섰을 때 저들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내부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편에서 정의롭게,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검찰 옹호해서 뭐합니까? 검찰에서 나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근데 뭐 검찰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에서 나온 지 10년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검찰 조직 보호하면 뭡니까? 지금의 시대적 요구는 검찰 개혁이고, 검찰도 스스로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응? 늘 시민단체 목소리 내갖고 교수들 채용하고 참 잘 다뤘다.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광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믿습니다. 이재명이 볼 때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믿고 지켜봅시다. 뭘 여기서 또 검찰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또 특수통 출신을 썼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현직에 있던 놈이에요. 현직에 있던 놈이 지가 검찰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모두를 속이고 들어와서 검찰총장 자리를 꿰차면서 자르지도 못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이 오히려 검찰 쿠데타로 이어진 겁니다. 응? 지켜보시고 민정수석이 여러분들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다라는 또 거짓말을 했다면 민정수석은 내일도 자를 수 있는 자리예요. 알겠죠? 다 그 도이치 관련자라고 떠드는 인간들 니들 갖고 와봐. 그거 다 의혹이잖아. 말 같은 소리들 해야지 진짜. 니들 그러니까 고소당하는 거야. 어디서 니네 생각을 얘기해. 돈 탐사 새끼들 씨부린 거 어디서 들고 와갖고 어디서 가짜는 것들 들고 와갖고 의혹 그런 걸로. 그 다음에 우상호. 저는 이제 여러분들 오히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얼마나 이런 논란을 이겨내고 오히려 얼마나 이런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검찰개혁과 그리고 감사원 개혁 잘하는지 지켜보세요. 알겠죠? 그럼 돼요. 그 다음에 우상호 원내수석 정무수석을 임명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상호 수석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수박 소리 많이 들었죠. 그렇죠? 수박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상호 의원님은요 말을 잘해요. 예전부터 말을 잘해서 8번이나 대변인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민주당 들어와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대변인을 이어서 2011년에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까지 했어요. 8번의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 시절 알다시피 박근혜 탄핵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우상호를 인정을 하냐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소야대였어요. 그때 저기 민주당이 정족수가 한참 모자랐었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 몇 표 나왔습니까? 234표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우상호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애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갖고 234표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번에 우상호를 임명한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를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원당규 개정을 할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우상호가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당원 80조 개정을 하라고 제가 떠든 적이 있죠. 2달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2달간 민주당 앞에서 당원당규 개정하라 그러면서 우상호 만나자고 제가 민주당 다 뛰어들어가고 하다가 경찰에 제가 연행된 적이 있어요. 그때 우상호가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갖고 당원당규를 개정을 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고마워했죠. 그리고 우상호는 나름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배경은요, 여야를 넘나드는 어떤 그 통합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도 방점을 주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경제만 올인을 하잖아요. 그럼 우상호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여기저기 오가면서 사실 발이 넓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운동권들을 여러분 잘 봐요. 저는 김민석을 중용했죠. 김민석 총리로 중용했잖아. 우상호를 정무수석으로 중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놈들이 입진보예요. 입진보. 운동권 입진보들이 노무현을 비판을 했었어요. 이번에 누가 봐도 우상호는 민주진영의 운동권 맏형이죠. 김민석이도 운동권에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운동권에 김민석과 우상호가 있으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우클릭 정책에 비판을 자제시킬 수 있어요. 제 말 맞죠? 이재명 대통령은 왼쪽을 넘어서 우양우, 그래서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려고 그러면 성장이라는 가치를 걸었다는 거예요.
늘 진보는 분배거든요. 분배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이 지금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친다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민주노총 산하 여러 가지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의 경제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운동권이 합세해갖고 다시 이재명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성장 정책.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는 순간 오히려 그쪽 반대하는 세력들과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우상호라고 생각한 것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사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 이제 시작하려고 발동을 걸고 있는데 벌써부터 비판하고 이재명이 책임져라. 검찰 개혁 글러먹었네. 수박들 쳐냈더니 다시 수박들 귀여우네. 여러분들 이재명은 대통령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성공한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와 대통령은 천지 차이입니다. 당대표는 야당의 당대표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과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반대하는 국민도 나이가 끌고 가야 되고 나를 반대하는 정당과도 때로는 대화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재명을 자꾸 당대표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당내 통합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 통합을 하고 무슨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제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국민이에요. 이재명은 쓴소리에 이제는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당대표일 때는 개파 싸움에 이겨야 되는 입장이었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재명은 모든 걸 이겨놓고 모든 최정상에 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배제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대표일 때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당내 수박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처절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이제는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싸워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걸 역량을 다 바치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당대표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당대표일 때는 이재명을 날리고 공천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재명 반대 세력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합세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논란이 많고 우려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왜? 이재명만큼 오광수를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도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필요하니까 썼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뭘 잘하냐면 언론 플레이를 잘합니다. 언론을 다룰 줄 알아요. 응? 그리고 우상호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당내 친명계 득세 이런 말이 없어집니다. 누구보다도 필요할 때는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당대표 시절에 쓴 소리를 했던 우상호 미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호도 수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판 많이 했죠. 그런 쓴소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선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호가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개파를 막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가 이제 친명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모두가 친명이지.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거 이제는 개파랑 초월해서 이제 대통령이에요. 이제는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나중에 성공과 좌절의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다음 총선도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가 이제는 민주당은 이제 친명뿐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인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수석 자리는요 조금만 엉뚱한 짓 하면 그냥 내 일부러 다 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고 진보 진영이라고 하고 어그로 끄는 유튜브들 그만 좀 보시고요. 저같이 그냥 집권 여당 방송을 보세요. 제가 좀 멍청해서요. 저는 무조건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책임지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먼저 까고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언정 저는 국힘당 새끼들이 비판하면 그 국힘당 비판하는 새끼들과 싸웁니다. 그게 집권 여당에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조중동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까줍니까? 제가 진영주의자고 오로지 민주당밖에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결론을 내는데 20여 년이 걸렸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똥볼을 차도 니들보단 잘하더라 국힘당. 그래서 나는 진영주의자가 됐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똥볼을 차도 국힘당 너희 같은 인간 말종들보다는 잘하더라. 그래서 저는 절대 집권 이제 5일 된 민주 진영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말씀드렸고 힘을 실어줍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재명만큼 오광수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광수를 논란이 있음에도 임명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이유인지 지켜봅시다. 믿고. 벌써부터 못 믿으면서 어떻게 5년을 지지합니까? 응? 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인사를 비판하고 막아야 된다? 말은 그럴싸해요. 그래서 입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겉으로 정의로운 척하면서 지금 물어뜯을 때가 이재명 정부입니까? 정신들 차려요. 이재명은 모든 걸 걸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투전되면 민주 진영 자체가 무너집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힘 실어주고 대통령 시작과 동시에 특검하고 다시는 저들이 정권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정의로운 척하고 비판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된다. 언론은 그 감시의 시선을 국힘당으로 가십시오. 적폐들에게 감시를 하십시오. 이제 시작하는 정부는 뭐든지 하면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힘들어 주는 거예요. 어? 왜 조중동도 아직 물어뜯지 않고 있는데 왜 나서서 정의로운 척하고 지랄들 하면서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하면 이재명 정부 망한다는 일은 개소리들을 합니까? 어?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당해보고도 여기저기서 욕하니까 같이 욕하는 놈들 니들이 다 욕할 때 나는 끝까지 민주당 정부 지킬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그게 진영주의자가 할 일입니다. 오광수 얘기는 여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2009년에 5월 23일날 서거하고 나서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정치를 외면하고 싶었고 멍했었어요. 멍.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뽑아놓고 욕하던, 나도 모르게 술자리 옆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면 큰 소리 내서 이게 왜 노무현 때문이냐라고 하면서 싸워주지 못한 거. 소중한 사람은 있을 때 지켜야 되더라고. 자, 그게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몰라요. 그가 없을 때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노무현의 빈자리는 커요.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어요. 소중한 사람도 못 지키면서 무슨 정치를 논하고 그러냐. 그래서 남들이 문재인을 욕할 때 저는 끝까지 문재인을 지키고 싶었고 그렇게 했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재명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재명을 지켜야죠. 지금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 임명했다라고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면요, 앞으로 더 큰 싸움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시련들이 올 때 같이 못 싸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가장 여러분들 제가 변했던 게 그겁니다.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은 개혁에 실패했다라고 가장 입진보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나중에 진보 보수가 다 등을 돌렸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외로운 대통령이었어요. 이재명을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의 지지를 떠나서 늘 이재명은 국민들이 지켜줘야 돼요. 이재명은 평생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차별과 싸웠고 가난과 싸웠고 기득권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재명을 외롭게 하면 이재명은 아무것도 못해요. 비록 이재명이 중간에 5년 안에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 지지해줘야 돼요. 제 방송으로 오늘 오광수를 지지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구독을 취소해도 좋고 저를 욕해도 좋고 저는 괜찮아요. 제 방송으로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개청순 쟤는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것은 진심이다.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랬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때도 이런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낮에 했냐면요, 이렇게 나가면요 이재명 한 게 뭐 있어 이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전부 노무현에 대한 기대치가 컸죠. 그러다가 지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물어뜯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온 소리가 노무현이 한 게 뭐야,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위기도 많을 거예요. 실수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비판하고 깔 거예요?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실수하고 위기가 오면요 말 안 해도 저쪽에서 물어뜯고 죽이려고 들어요. 우리는 무조건 지지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안 된다 그런 말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최강욱이 안 된다 그랬다, 박영정이 안 된다 그랬다, 추미애가 안 된다 그랬다, 그런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저분들이 정의롭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셀럽이 돼버린 민주 진영에서 정의로우신 최강욱, 박은정,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내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저는 그래서 저는 좀 반골 기질이 있죠.
눈치껏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덩달아서 안 된다라고 해주고 그냥 구독자 늘리고 그러면 좋지만 전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입으로 정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위기 때 또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저는 잘 나갈 때 옆에 있지 않아요. 저는 정치인들과 인맥도 많지만 저는 잘 나가는 정치인들 옆에 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텔레그램 한 통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축하합니다도 안 했습니다. 나 말고도 축하해 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힘든 사람들은 꼭 저는 그 옆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래서 반골 기질이 있어요. 저는 모두가 이 사람을 욕할 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죽일 놈인가? 원래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만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멀리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근처도 안 갔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10년 따라다녔어요. 대통령 딱 되는 순간 근처도 안 갔어요. 이제 그분은 대통령이야. 나라 일을 해야 돼. 내가 거기서 얼씬거리고 인맥 이용하고 그러면 명태균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딴 거 없어요. 그냥 낮은 곳에서 시민들과 으쌰으쌰 안에서 개소리하면 그들과 싸워주고 힘 실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같이 끝까지 어떻게 만든 정부예요. 안 그래요?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 안 하면 누가 지지합니까? 어려웠던 때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표 날아갈 뻔했고 검찰에 구속되고 겨우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런 인사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지지 철회한다. 어?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응?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쁜 사람이라고 오광수 욕한다고 본인들 생각 없이 같이 그 사람들 말 듣고 동조해갖고 이재명 비판하는 짓은 멈춰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걸어왔던 길을 같이 갑시다.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힘당과 싸워야지 저는 민주당과 아는 내부와 싸워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물어뜯겠습니까? 앞으로 호시탐탐 그들과 싸우자고요. 저는 그 길에 나서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 이런 말들은 너무 속상해서 제가 오늘 낮에 방송을 킨 겁니다. 힘내십시오.